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어제정에 많이들 잠 설치셨죠? 저도 지금 비사몽몽합니다. 잠을 설쳐가지고 새벽에 좀 자려고 했는데 잠이 잘 오지도 않고 전전반칙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나라 국군이 다 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자탄의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때문에 새벽부터 지금까지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 선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구태여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위 40 총선 마당극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딱 하나. 문재인 대통령 지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2년 가까이 대통령직에 재임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시대와 한 마당극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들어주시고 꼭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금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의하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겠다. 그래서 국정을 쇄신하겠다 하는 일반적으로 총선 제너럴 일렉션에 진 집권당 대표나 대통령이 하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한두 시간 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겠다.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국민의 뜻이라고 나타난 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요새 그의 인생과 정치관을 다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대목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선거의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선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QR코드 바꾸고 그리고 무슨 마지막에 수개표하고 비례대표 특히 그런 수개표하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문제를 안 했어요. 뭐냐면 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거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도장을 관리관이 거기서 전국에서 찍을 경우에 새로운 여타의 엑스트라 투표용지를 중앙선거위원회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전국에 10,000개가 넘는 투표소에 관리관이 A, B, C, D가 쭉 있으면 전부 도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찍을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슨 투개표를 한다, 무슨 QR코드 대신에 막대기를, 바코드를 넣었다, 이런 것을 불구하고도 사전 선거의 공명성을 담보하는 마지막 관문, 마지막 뇌관은 대통령이 고치질 않았거나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유발시킨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공병호 박사의 얘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들지 않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공병호 박사가 윤희숙 후보 대 전현희 후보, 서울 중구 성동구 갑, 그리고 동작의 나경원 후보와 류상영 후보, 전 총경이죠. 이 두 사람의 케이스만 조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원래 찍는 오리지널 사전투표 수와 거기에 플러스 뭐가 얼마만큼 추가됐는지를 이 두 케이스만 조사하시고, 이 두 케이스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이 선거에 깨끗이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그냥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겠다는 건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짜 목이 메입니다. 현재 나타난 결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에서 14석에서 175석,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90석, 비례에서 18석, 108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없고 비례 12석에서 12석. 그러니까 이 12석은 175석하고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죠. 187석이군요. 그리고 개혁신당이 지역구 하나, 비례 둘, 새로운 미래가 비례 하나.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과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이 두 사람이 원래 같이 출발했다가 빠개졌어요. 속된 말로. 만약에 빠개지지 않고 그냥 한 몸으로 갔더라면 이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엑스트라로 많은 사람이 또 추가됐을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지금 현재 4석인데 이것이 조국 혁신당 12석에 버금가는 제3 혹은 제4의 정치 세력이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뼈아픈 반성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그냥 폭망을 해버려서 진보 세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행인지 윤종호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간신히 울산에서 하나 당선해서 진보당의 뿌리를 가져왔다 하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윤종호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제가 관심을 가져 봤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순수한 진보 인사 투사예요. 부산고등학교 나오고 울산대학교,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작실장을 해서 아주 뼛속 깊은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돈을 잘못 썼나 못나 해가지고 그냥 밀려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그 사람하고 이번에 다시 붙게 됐어요. 그런데 둘이가 설왕설래 끝에 나중에 타협을 하자 해서 이번에 후보 단일화를 우리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윤종호 후보가 되어가지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어떻든 간에 한 진보적인 노동자 출신의 정치인이 꾸준히 자기 인생을 걸어서 진보 정치를 구현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외로 오늘 비례정당을 제가 보았더니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 뼈아픈 기록이어서 듣기 거부할지 모르지만 그냥 참고 삼아 얘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69% 받았고 국민의미래가 36.67%,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 미래 1.70%, 개혁신당 3.61%, 자유통일당 2.26%, 조국혁신당 24.25%.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26.69%와 조국혁신당을 보태면 51%쯤 되죠. 이것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세력입니다. 그런데 세력 중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 사법 리스크, 또 그 안에 있는 후보들의 어떤 그 개인상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좀 입맛이 떨어진 소위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에서는 좀 참신하다고 느껴지는 조국혁신당에게 24.25%를 찍어서 12명의 당선자를 내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게 가가국민참여신당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에가 뭡니까? 끝에가 히시태그 국민정책당까지 이게 딱 30개 정당이에요. 소위 군소정당, 제가 부르는 중소정당이라 부르는데 그중에 가운데 있는 신한반도당은 득표가 없습니다. 0.00% 이걸 빼고 나머지 30개인데 30개의 그 정당에 그래도 광년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 국가혁명당은 0.23%, 그리고 옥중 창당 및 출마했던 송영길의 소나무당이 0.43%, 그리고 뭐 40만 이상의 당원을 과시했던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나 모르겠네. 0.10%. 그 신문에 광고를 많이 내고 홍보를 많이 했던 고영주의 자유민주당도 0.14%.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 30개 정당을 전부 보태니까 여러분 얼마겠어요? 2.5%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만들어진 개혁신당 3.61%만 못하고 자유통일당하고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보다는 낫네요. 그래서 이 30개 정당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이 나라 정치를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30개 정당 사람들 다 모아서 밤새 토론을 해가지고 당을 하나나 두 개 정도로 줄이세요. 당을 그냥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은 남 보기도 좀 그렇고 국민들이 선택에 아주 혼란을 느끼고 특히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투표지가 길지 않습니까? 53cm가 됐다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할까? 기네스북에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줄이면 앞으로 훨씬 더 제3정당의 존재가 부각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에 뭐 민경욱 전 의원도 나왔네.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11개짜리 이름의 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한국 정치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언제 한번 누군가가 주도해가지고 대동단결하는 그런 뭐 여기도 좌파 우파가 나눠질 수도 있고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되면 뭐 이상적이겠고 하나가 되면 더욱 좋고 그래서 어떤 일관된 광장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야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뇌리에 박혀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종의 생존 카르텔이라고 할까? 이권 카르텔이라고 할까? 하여간 이런 그 음험한 공작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극복하고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요약하자면 이건 당사자의 문제고 다시 대통령에게 이제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의 정치적 이상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약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친북적인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과의 그 비밀 녹화 방송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의 우리는 좌익이에요, 좌파예요 하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보수 반동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이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유주의자 보수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위장보수 아니냐 하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조금 강한 좌익, 조금 부드러운 좌익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수도반이 하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이제 그것을 확실히 벗어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것이 이번에 이 선거 직후에 국정쇄신의 가장 중요한 토막 중에 하나로 중앙선거위원회가 벌리고 있는 소위 사전투표 처리 과정에서 조작, 많은 사람들이 그걸 흑작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대통령의 명으로 몇 개만 샘플로 조사하세요. 조사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는 공병호 박사 등등의 몇 사람의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람들. 필요하면 제가 추천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딱 까발려가지고 전부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그걸 설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선거 결과를 그야말로 뜨겁게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예? 세상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파가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공명하게 깨끗하게 잡았다면 승복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응어리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조작됐다. 어떻게 조작되느냐?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많이 해요. 지금도 아마 여기저기서 유튜브에서 수십 군데서 그걸 토론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모른 채 하고 대통령이 앉아서 국정을 쇄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사표받고 누구 사표받고 다른 사람 또 엉뚱이 올리려고 하면 저쪽에 거대한 여당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거 하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또 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레임덕이 아니라 조국이가 이야기하는 데드럭이야. 이건 대통령 하나마나 헛개짓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생애 지금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거 어물어물하게 하면 정말로 죽도 밥도 안 되고 나라가 그야말로 쇠망하는구나. 아까 그 홍준표 시장 표현을 국운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로서 세계에 자랑할 만큼 훌륭한 생산성과 프로덕티비티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 문화 창조, 예술, 비즈니스, 바이오테크, 반도체 등등에서 전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국가고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 하나만 개판이야. 험한 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정말 개판이야. 이것을 왜 깨끗하게 못하느냐 말이에요. 북한도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북한이 따라옵니다. 지금도 탈북 인사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워낙 북한의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떳떳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혜롭고 축복받은 체제로 운영한다면 북한의 위정자들도 우리한테 손 내밀고 같이 잘 지냅시다 하고 나올 겁니다. 난 그렇게 확신은. 아니면 그들 내부가 붕괴돼. 저는 옛날 얘기 하나만 하자면 1999년에 북한을 대통령 특사로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요인들에게 격렬하게 토론을 벌였죠. 보통강 호텔에서. 고려 호텔 옆에서 따로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해서 물론 큰 소리 치고
언성을 높이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왜 자유주의자로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참여하고 싶느냐 하는 얘기를 열변을 토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적어도 반 정도는 제 말에 공감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장성택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던 시절입니다. 북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지금 북한의 꼭지는 딱 뭐냐 하나야 하나. 그 말도 안 되는 세습이야. 이 세습 정치만 꼬리를 탁 바꾸면 북한도 자유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스웨덴식의 온건한 사회주의를 채택해라. 그럼 우리가 교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아주 힘주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따로 일단 취지도외하고 이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 괜찮아. 정치가 문제야. 민의의 대통령의 대변자를 뽑는 거 이것이 엉터리 드라마야. 지금 이게 아까 내가 마당극이라고 했는데 마당극의 막판에는 하구분에서는 하회 탈의받 건든 것도 춤추잖아요. 춤추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야. 얼굴의 진상을 모르겠어. 그 앞에서 하구분의 앞에서 마당새 치고 춤추고 뺑뺑 돌리던 한동훈은 오늘 아침에 사퇴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돌리고 애를 많이 썼어. 그러나 이거 돌리는 상수 하나 가지고 그 전체의 마당극을 지가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점이 있고 무슨 속담 말해서 좀 잘난 척하고 말싸움 잘하고 뭐 이런 뭐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만하면 충분히 합격점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혹한 선거를 지가 총괄해서 가담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책임은 저 하구문에 하회 탈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지 않고 국정쇄신의 문제로 그 선거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조사하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결론을 유도하시오. 안 되면 처벌할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정쇄신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이것이 많은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선거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간접적인 선거운동이가 모르지만은 민생 캠페인도 많이 하고 김건희 여사와 같이 만나도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서 몸조심하고 애 많이 생 나름대로 평가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외피적인 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역사 함께 진지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말해야 할 일,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딱 정하는 새로운 역사적 변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